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13년 1회 이 과목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 거고요. 실습이 없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실기가 이해가 하는데 좀 쉽거든요. 그래서 실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보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1회 21번 아래 시트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비교하여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큰 경우에만 증가된 점수의 20%를 가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 보고 if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계산을 보고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중간보다 커야 되니까 먼저 비교 연산식을 if 그냥 말로 쓸게요. 기말 크다 중간 이걸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또 이제 함정이 있어서 그리고 증가된 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이 말은 증가된 점수라고 하면 즉 기말에서 중간을 빼고 여기가 증가된 점수고 곱하기 20%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0.2를 곱해도 똑같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거짓 실행문은 뭐냐? 가산점을 주고 0을 여기다 다 써놨어요. 언급은 없는데 그러면 0을 쓰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0을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 기말이 중간보다 크면 기말에서 중간에 뺀 점수의 20%를 가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점을 안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수식에서 이항을 하게 되면 A-B가 0보다 크다. 과연 그걸 이해를 하냐 이 말이에요. 기말에서 중간을 뺀 것이 0보다 크다 그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써버렸잖아요. B2가 중간이 기말보다 크면은 됐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거를 알더라도 if를 몰라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틀렸고요. 자, 요건 맞았죠. 결국은 이거나 0.2나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나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려라 할 것 같아요.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그게 무슨 말이냐. 기말이 중간보다 큰 경우를 물어봤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간이 기말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산점이 0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기말에다가 마이너스 중간을 하고 곱하기 0.2를 하겠죠. 근데 여기가 또 이상하게 나왔죠. B2에서 C2를 뺐는데 선생님 중간에서 기말을 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안 되죠. 근데 이제 ABS라는 게 뭐냐?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BS가 있기 때문에 또 헷갈려라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헷갈리지만 확실하게 이항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어도 2번이 틀렸다는 거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2번의 키포인트는 하이퍼링크고요. 자, 이 시험은 출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하이퍼링크라는 건 뭐냐? 관련 내용을 클릭하면은 어떤 단어나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는 그쪽으로 인터넷의 대표적인 게 하이퍼링크인데 엑셀에서 하이퍼링크를 할 수가 있죠. 하이퍼링크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셀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할 수 있지만 도형에도 하이퍼링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험이 또 나왔으니까 좀 챙겨두시고
하이퍼링크 대상도 좀 알아두시고 정의도 좀. 자, 하이퍼링크 대상은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 웹사이트 문서 또는 다른 문서, 뭐 한글이든지 또는 엑셀이든지 워드든지 파워포인트든지, 그리고 새로운 문서 하나 만들 때도 하고요. 다른 문서는 이 기존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서의 특정 셀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다른 문서에도 특정 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책갈피를 누르게 되면. 그리고 전자메일 주소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대상들을 조금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웹사이트 현재 통합 문서의 시트의 특정 셀, 다른 문서의 특정 셀로, 엑셀인 경우 전자메일 주소 나왔으니까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하이퍼링크로 연결을 못합니다. 매크로는 양식 컨트롤 단추 또는 도형이나 개체에다가 연결을 할 뿐이죠. 셀에는 또 못하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하고 관련이 없는 게 매크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3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에 관련된 문제예요. 키포인트는. 자, 출제율이 굉장히 워크시트에는 좀 낮습니다. 자, 워크시트에 관련된 문제는 좀 몇 가지만 좀 챙겨 놓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워크시트에 그룹하는 작업 2개 이상을 동시에 선택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워크시트는 이제 실행 취소, 즉 워크시트 작업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시트를 삭제할 때 실행 취소가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워크시트를 숨길 수 없고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그 정도는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자, 새 통합문서 시트는 엑셀 옵션 기본 설정 새 통합문서 만들기에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55개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과 열이 만나면 셀이라고 하죠. 자, 엑셀 옵션에 가서 기본 설정에 가서 새 통합문서 만들기 포함할 시트 수가 이렇게 하시면 이제 250보다 작아야 된다고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제 3개가 돼 있을 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행과 열이 만나는 조그마한 사각형을 셀이라고 하고요. 실제 데이터가 입력되는 곳이고, 통합문서 내의 워크시트를 모두 숨기기는 할 수 없고요. 하나는 반드시 남겨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워크시트에 동시에 같은 작업을 입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시트 3하고 2를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면 여기 시트 그룹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제가 B3셀에다가 최우성을 강사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식도 제가 굵게 하고 노란색으로 채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이게 다 선택한 시트에 다 작업이 됩니다. 해제를 하려면 선택이 안 된 걸 찍어주시면 해제가 되는데 이제 그룹이 없어졌죠? 이렇게 시트 1, 시트 3 똑같이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워크시트에 동시에 같은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이해가시나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답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트의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를 보고요, 그 차트의 전체적인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추세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의 변화를 예측 가능한 별도의 선 그래프인데요. 또 추세선이 불가능한 그래프가 있어요. 3차원, 원형, 도넛형, 표면형, 방사형은 이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3차원, 도표방 그렇게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그 다음에 생각할 구역이라고 그래요. 다음 구역. 그 다음에 이전 구역은 이 왼쪽에 생기는데 아무튼 이러한 다음 구역 이것을 1로 해주면 빈칸이 하나 생기고 2로 해주면 빈칸이 이렇게 2개가 생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게 뭐라고요? 추세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5번입니다. 자, 25번은 키포인트가 수식의 오류 값을 저희가 알아내는 건데요. 자, 수식 오류 값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시고요. 자, 수식의 오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형태의 오류가 보이는데요. 예, 제가 굵게 칠해놓은 부분은 요거. 예, 이 부분은 꼭 공부를 좀 하세요.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예,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고, 이제 밸류 같은 경우는 오류가 좀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샵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날짜나 숫자나 시간 데이터에 연럽이가 작을 경우는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음수 날짜나 음수 시간에도 원래 날짜나 시간에는 음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빼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디비전 0이라는 것은 디비전이 원래 나누기예요. 0으로 나누거나 빈셀을 나누게 되면. 근데 왜 빈셀은 왜 그러냐? 엑셀이 계산에 참여할 때 빈셀은 0으로 참여하거든요. 분모가 0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NA는 이제 주로 참조함수에서 많이 발생하는 찾고자 하는 값이 없는 경우. 이것은 좀 건너뛰겠어요. 외워두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V룩업이나 H룩업에서 찾으려는 값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랭크라는 함수에서 없는 점수의 순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NA 오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값이 없는 경우. name이라는 것은 이름을 입력할 때는 원래 셀에 큰 따옴표를 안 하고요.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날짜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하는데 날짜를 입력할 때나 문자를 입력할 때 큰 따옴표를 안 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날짜 같은 경우는 빼기가 되고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임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함수의 철자가 틀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썸인데 썬이라고 쓰면 그 다음에 널은 이제 교차 범위가 없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차 범위라는 건 세로 범위가 있고요. 가로 범위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교집합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A하고 범위 B가 오면은 한 칸 띄는 게 이제 저희가 교차값을 표시해주는 참조 연산자인데 거기까지 맞물려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차값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num이라는 건 뭐냐면 out of range, 즉 엑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값을 초과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sqrt라는 함수가 sequential root라고 해서 루트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원래 루트 안에는 양수가 와야 돼요. 또는 0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안에 양수나 0이 와야 되는데 음수를 집어넣으면 이제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계산을 못하죠. 그 다음에 REF도 많이 나오니까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다. 이 말은 뭐냐면 계산을 한 셀을 A1 플러스 B1 플러스 C3다. 근데 B1을 지워버렸어요. 행을 삭제하든지 뭐 열을 삭제하든지 셀을 삭제하든지 그러면 REF가 나오고요. 밸류는 그냥 많으니까 외우지 말아라. 근데 밸류도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오류는 숫자나 논리값을 집어넣어야 될 때 그때 문자를 집어넣으면 밸류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A1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값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나 플러스 2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밸류 오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산술 연산자인데 뭐 나가 어떻게 옵니까? 그죠? 문자일 때는 큰 따옴표 해주고요. 그래서 숫자나 논리값이 들어갈 자리에 문자가 오는 경우는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num, out of range죠. 한계값을 넣거나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할 때 발생하고요. value는 숫자를 넣어줘야 되거나 논리값을 넣어줘야 할 때 장소에 문자를 넣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런 말이 아니고요. 셀에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서 어떻게 보면 이 num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인수의 잘못된 범위를 쓰는 경우예요. 이거 num은. 야, 이건 뭐냐? 숫자 값이 너무 크다. 이 말은 연럽이가 이만큼 있는데 숫자가 이 연럽이를 추가해서 입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고르셔야 되죠. 샵샵샵샵. RF는 유효하지 않은 참조 셀이다. 이 말은 셀을 지우는 경우고, 네임은 인식하지 못하는 텍스트가 올 때, 그죠? 이름은 인식을 하니까 그냥 큰 따옴표 안 하고 이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름이 아닌 문자를 쓸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주 한번 보시고 실습을 꼭 해보세요. 그래야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류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어야 실무에 가서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인쇄 대화 상자에서 반복할 행위라는 것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출제율 굉장히 높고요.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반복할 행위라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페이지를 한 5페이지를 썼어요. 이렇게 엑셀에서. 그리고 인쇄를 하면은 이제 첫 행의 제목만 나오고 머리글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제목이 없잖아요. 연속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복할 행을 해주게 되면 보통 제목할 때 다음 페이지에 내가 이 반복할 행이 3행이다. 그럼 3행이 계속 페이지마다 나오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반복할 행이다. 그죠? 자, 여하튼 정의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반복할 행을 이렇게 달러4하고 달러4를 썼다 이 말은 4행 단독만 이제 반복을 하겠다 이 말이고요. 달러3 땡땡 달러4다. 그러면 3번부터 4행까지 2다 그러면 2행부터 4행까지니까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4행의 내용이 반복돼서 표시된다. 10 틀렸고요. 10 틀렸고 1행부터 틀렸습니다. 1행부터 나고 하면 달러1, 달러4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27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은 찾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은 좀, 한 번만 실습해봐도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찾기 기능은, 필기만 나오고, 절대 실기는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내용을 이런 옵션을 줘서 찾을 때 과연 뭐가 찾아지냐,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차트 내용, 찾을 내용이 있죠. 찾을 내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90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90을. 셀 포인터가 있는 위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검색 방향이 이제 열이냐, 열이 세로고 가로가 행입니다. 이게 세로예요. 꼭 알아주세요. 가로가 행이다. 가로로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로를 먼저 찾고 없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Z 형태로 찾는 거고요. 세로는 위에서 아래로 찾고 없으면 n을 역으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찾아라 돼 있으니까 뭐 여기 크게 설명 안 해도 되고 수식이라고 하고 값도 비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셀 포인터가 있으니까 열 방향이니까 세로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행이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행은 일단 오른쪽부터 찾아요. 없으면 이제 여기서 Z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다시 가고. 그러면 여기가 2, 4가 있죠. 2, 4를 행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출제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공부를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8번은 차트 1에서 차트 2로 변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차트의 내부의 개체 요소가 변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판매량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판매량으로 이렇게 정타가 쓰이도록 이것을 우리가 세로 쓰기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회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가 이렇게 위로 갔어요. 그러니까 범례의 위치가 변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이 200인데 여기는 지금 최대값이 안 보이고 있고 최소값이 10이고 여기는 최소값이 0이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변경을 했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목이라는 게 Y축 제목이요. 판매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목축 제목은 이 영업점을 우리가 항목축 X축 제목이다. 그래서 축제목 서식의 맞춤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예, 회전해서 세로로 바꿨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변경하여 보조축을 지정했다. 자, 이 보조축은 뭐냐면 이중축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중축이라는 건 두 계열의 차가 커서 하나의 축에다가 표시하면 데이터가 적어서 잠겨버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축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과 막대를 같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중축 혼합형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때 왼쪽을 우리가 기본 세로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보조 세로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조축은 없어요. 현재 이렇게 있어야 이게 보조축이죠. 답은 2번입니다. 최대 최소 변경했고요. 범내 위치도 변경했죠. 예,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세요. 예, 잘려서 안 보였을 것 같아서 예, 최대 최소값 변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그 다음에 범내 위치 이쪽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맞고요. 보조축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면 답을 모르니까 2번을 정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 문제는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 키포인트죠. 제가 볼 때는 입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또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한 것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저희가 숫자를 2, 3, 4, 5, 4, 3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세 자리씩 그러니까 이제 2234만 5400 잠시만요. 예. 223만 454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만약에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해서 이걸 적용을 하면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 그걸 말입니다. 그래서 원데이터고 표시 형식인데 자, 표시 형식에서 저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시험에 나오는 게요. 샷, 샵샵샵이나 또는 샷, 샵샵 0이라는 그 표시 형식이 있어요. 요걸 하게 되면 우리가 천단위 구분기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 그래서 여기에 천단위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수점 두 자리에 0을 사용하게 되면 소수점 자릿수가 없더라도 무조건 0으로 써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저희가 정수부에 0을 쓰게 되면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안 하겠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샷, 샵샵샵, 는 뭐 하는 거냐? 천의 배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천의 배수. 이건 즉 단위가 천이라고 하는 거고 100단위까지 표시하지 않고 또 남은 자릿수에 천단위 표시 쉼표를 하겠다. 천단위 구분 쉼표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0단위까지 표시를 안 하니까 543이 없어지는데 잘리는 부분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34가 아니라 2350 보시는 것처럼 천단위 쉼표가 다시 오니까 2,234가 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만 하게 되면 0,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천의 배수는 맞는데요.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는 표시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2, 3, 5 1000원 문자 결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0%나 샤프로는 뭐 하는 거냐?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니까요. 이 정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뒤에다 퍼센트지를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꼭 제가 볼 때는 절대 실습을 해야 되고요. 출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날짜, 시간도 나오고 또 문자에 문자 결합하는 골뱅이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0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키포인트가 정렬이고요. 정렬에 대한 그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렬의 정의입니다. 정렬은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 재배치, 재배열하는 거다. 자, 맞고요. 예, 정렬 방식에는 오름과 내림과 사용자 지정,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면 사용자 지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도 있고 구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렬 대화 상자의 기타에 가시면 대소문자 구분이 있는데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예, 정렬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 아래쪽에서 위쪽은 없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요. 왼쪽에서 아래쪽을 우리가 행단위 정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쪽을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열과 열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열단위 정렬이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행단위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가가 있고요. 여기가 하가 있어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오름차순을 하게 되면 가가 위로 가고 하가 밑으로 내려와야잖아요. 그래서 행이 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단위 정렬이다. 그런 명칭을 쓴 거고, 만약에 하가 여기 있고 가가 여기 있습니다. 옆으로 긴 경우죠. 그러면 가가 이리 이동하고 하가 이리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름이면 그럴 때는 열이 다른 열과 서로 자리를 바꿔서 이제 열단위 정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로냐 가로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1번 예, 키포인트 시나리오입니다. 자, 시나리오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시나리오는 동일 파일의 다른 시트의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 자,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현재 값은 항상 나와요. 이런 시나리오 개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기간 연장이라는 게 지금 한 개만 제가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값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틀리고요. 기간 연장만 한 거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자, 그리고 이 변경하는 셀은 뭐냐?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결과 셀은 수식이 들어간다. 항상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값을 변화를 주면 수식을 예측하는 거니까 38인데 60으로 바꿨을 때 수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변경 셀과 결과 셀은 최대 32개까지 가능하다. 알아두시고요. 또 이름을 사용하면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이 사용되더라.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름을 쓰시는 게 좋죠. 셀 주소를 쓰게 되면 이게 뭐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경 셀은 B5가 맞고요. 그 다음에 결과 셀은 여기에 있는 납입금으로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결과 셀은 B5를 참조하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곳이다. 이 말은 뭐냐? B5가 수식 셀에 참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이 B5를 참조한다. B5라는 셀 주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답이 이제 2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32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은 키가 120 이상, 170 이상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인원수라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결국은 이제 조건 플러스 개수가 왔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함수는 count if나 아니면 dcount나 dcount를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count if를 쓰지 않았으니까 이제 count if는 제외가 되고요. dcount나 dcounter의 count a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첫 번째 인수가 3개가 오는데요. 인수가 전체가. 첫 번째 인수는 뭐 하는 역할이냐?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잡는 게 첫 번째 범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함수 중에서 제목을 포함하는 함수가 뭐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A1부터 D5까지인데요.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깐 건너뛰고요. 세 번째는 조건 범위라 하거든요. 그런 조건 범위를 고급 필터처럼 셀에 입력을 한 후에 셀 주소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것도 해결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인수를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인수를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할 건데요. 한번 좀만 띄어쓰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수는 이제 저희가 계산할 열번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합을 구해라. 근데 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에서 3열을 정해 주시면 되고, 몸무게의 평균을 최대값을 구하라 그럴 때는 이제 4열을 써주시는 게 이걸 우리가 계산할 열번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D카운트나 D카운트 A는요, 개수를 세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세도 결국은 똑같아요. 비어있는 걸 제외하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합이나 평균이나 최대 최소는 계산열이 있는 반면에 D카운트나 D카운트 A는 계산열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D카운트라는 것은 엄마가 카운트예요. COUNT. 자, 카운트는 어떤 함수죠? 숫자만 세는 함수고요. 카운트 A는 숫자 문자를 다 셀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쓰시는 분들은 꼭 숫자가 들어가 있는 열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문자를 만약에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1번이나 2번. 그러면 0이 나옵니다. 못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왜? 2열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계산열이 없지만 D카운트는 숫자만 지정을 해줘야 된다. 계산열에. D카운트 A는 숫자를 해주던지 문자를 해주던지 아무거나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숫자니까 되고요. 얘도 숫자, 문자 다 상관없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D카운트보다 D카운트 A를 쓰시는 게 저희가 조금은 편리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3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피벗 테이블이죠. 자, 피벗 테이블을 실습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을 결과를 표시하는 장소는 동일한 시트 내에서만 지정이 된다가 아니라 실기는 맨날 동일한 시트에서 어디 지정하라고 나오죠.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다른 시트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다른 시트로 만들게 되면 보통 A3셀에 피벗이 오고요. A1셀에 보고서 필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딱 지가 정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시트는 셀 포인터를 제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차이가 있고요. 피벗 테이블로 작성된 목록에서 행 레이블, 열 레이블로 편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작성 후에도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는 것은 이제 1급에서만 나오고 2급 실기에서는 나오지 않죠. 근데 가능은 합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보고서 필터, 시그마 값으로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으면 빼는 그러한 분석이 뭐냐? 바로 피벗 테이블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문제는 다른 문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데이터를 조금 입력을 해놨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이제 피벗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셔요. 이게 새 워크시트로 할 거냐, 기존 워크시트로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워크시트로 하게, 기존 워크시트는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죠? 근데 새 워크시트를 하게 되면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이렇게 A3에 그려지고요. 여기에 이제 보고서 필터가 들어가면 A1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뭐 A4에 만들 수 있나요? A2에 만들 수 있나요? 그걸 못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4번입니다. 자, 34번은 어렵지만 한번 개념을 잡으면 다음부터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식에 셀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셀을 참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셀 참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물어본 거고요. 먼저 정리를 하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동일한 시트와 동일한 파일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같은 파일, 같은 시트에서 참조할 때는 셀 주소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동일한 파일에 다른 시트를 참조한다 그럴 때는 왜? 다른 시트에도 C8이 있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애도 18이 있으니까 어떤 18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18 더하기 18 하시면은 이게 되나요? 그래서 시트명을 앞에다 써주고 느낌표로 구분한다. 그것을 꼭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트명에 공백, 띄어쓰기가 있거나 특수문자가 있거나 또는 숫자로 시작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공백은 뭐 최 띄고 우성 이렇게 하는 거고 특수문자는 최하고 하이픈 우성, 숫자로 시작하는 것은 7월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참조하려면 다른 파일이면 어차피 다른 시트거든요. 그럴 때는 파일명과 확장자를 대괄호를 이렇게 쳐주셔야 된다. 그리고 시트명은 그냥 쓰고요. 똑같이. 이러한 것을 좀 아셔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일반 파일에 다른 파일이고요. 기말고사 시트라고 했으니까 1학년 일반.xls가 확장자니까 대괄호가 와야 됩니다. 대괄호가. 여기서는 틀렸고 가로가 안 와서 틀렸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 가로가 와서 틀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만 아셔도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념 잡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개념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출제율은 보통 이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5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은 인쇄에서 페이지 설정에 관련된 대화상자인데요. 참 여기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외울 것도 많고. 네, 페이지 탭이라는 곳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동 맞춤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동 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작성한 문서가 가로 세로를 오버해서 두세 장 정도 인쇄가 되더라. 그럴 때 자동 맞춤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한 장에 맞춰서 인쇄 비율이 자동으로 맞춰지는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백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자, 여백에서는 페이지 나누기라는 기능이 없고요. 페이지 나누기 기능은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탭에 가셔야 있습니다. 여백은 이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고요. 상하 좌우 여백, 머리글, 바닥글 여백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옵션이 없다.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는 머리글과 꼬리글이 짝수와 홀수 페이지에 따르게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트라는 탭에서는 간단하게 인쇄하게 되면 테두리 선색이죠. 선이 인쇄가 안 되고 각종 개체, 도형이나 그림들이 인쇄가 안 됩니다. 차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빠르게 인쇄하기 위한 것이 간단하게 인쇄한다. 그럼 답은 뭐 여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페이지 나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셀 포인터를 놓고 페이지 나누기를 하시면은 강제로 페이지가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그 페이지 설정의 대화 상자를 지금 저희들이 물어본 시험이에요. 그래서 자동 맞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뭐 인쇄 비율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이건 수동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이다. 여백에서는 문서의 상하 좌우의 가운데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상하 좌우 여백, 머리글, 바닥글 여백 그 다음에 바닥글에서는 머리글에서는 반복 한 번 쓰게 되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시트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반복할 행이나 반복할 열을 지정할 수 있고, 인쇄 영역을 지정할 수 있고, 눈금선 인쇄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인쇄. 좀 전에 말씀드렸죠. 행렬 머리글 이 부분도 같이 인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메모 표시도 할 수 있고, 페이지를 매길 때 행을 먼저 매기고 열로 갈 건지, 열을 매기고 행으로 갈 건지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거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6번입니다. 자, 36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원래 1급에서만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2급으로 동일한 레코드라는 레코드는 하나만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이라는 기능은 일단 중복을 없애서 한 번씩만 출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유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한 번씩만 출력이 되면.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하는 원리라고 좀 아시면 되고요. 중복을 제거하는 원리에서 또 뭘 아셔야 되냐? 특징을 하나 아세요. 중복은 지금 경영학과가 두 개죠. 밑에서부터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고 컴도 두 개죠. 기계공학과는 없죠. 건축도 없죠. 그대로 갑니다. 영어 영문학과 있죠. 얘가 지워지겠죠. 물리 없죠. 그대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지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지워지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왜? 중복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1번도 답이 아니죠. 왜요? 지금 상당히 부서가 경영, 영어, 컴퓨터, 물리, 건축, 기계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이제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위에 게 없어졌어요. 13행에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데 물리과부터 나오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거다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밑에가 없어져야 되니까 경영, 영문, 컴퓨터, 물리, 건축, 기계 이렇게 나오시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복을 제거하는 거고 제거될 때 아래서부터 위로 제거가 되더라. 아시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7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은 매크로 대화 상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매크로 대화 상자는 보통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실행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기존에 있는 매크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실행이라는 것도 뜨고 또 편집도 뜨고 삭제도 뜹니다. 삭제를 여기서 지울 수도 있고 편집은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는데 뭐 알아야 수정을 하죠. 여튼 그 다음에 뭐 실행하는 방법도 한 단계만 한 단계씩 실행하냐 전체를 한꺼번에 실행하냐 요 전체 실행 한꺼번에 실행하는 게 이제 F5고요. 한 단계씩 실행하는 게 이제 F8을 단축키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에서는 뭘 할 수 있니? 매크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름은요. 이름은 고유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바로가기 키하고 매크로 설명이 있거든요. 주석이라고 하죠. 그 부분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안 되고요. 그래서 4번은 맞고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을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 한 단계씩 하면은 이제 VBA에서 한 줄 한 줄씩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새 매크로를 작성할 수 없다. 지금 여기 만들기가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됐죠.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선택하면 여기가 자동으로 죽고요. 내가 새로운 이름을 여기다 쓰게 되면 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매크로 기록 단추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셔서 작성할 수도 있죠. 근데 매크로 대화 상자를 여시고 자, 여기다가 제가 최우성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만들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바로 코딩 창이 나오고 여기다 다이렉트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알아야 입력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크로 기록 단추를 쓰시는 게 초보자들의 매크로 기록하는 방법 또는 작성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가 안 뜨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선택했을 때는 안 뜹니다. 새로운 매크로 이름을 입력했을 때만 뜨는구나.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8번 문제입니다. 자, 38번은 키포인트가 차트인데요. 참 제가 봐도 좋은 문제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특히 원형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원형은 반드시요, 계열이 한 개만 가능하다. 그것을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로 전체적인 점유율이라고 하죠. 비율을 표시해주는 함수다. 그래서 보통 선거할 때 몇 프로 그게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 범위를 다 잡고 차트를 그리면 원그래프는 다 못 그려져요. 계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는 강남만 그려지든지 아니면 1/4분기만 그려지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계열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차트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제대로 표현 못한다. 이 표에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표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원형이죠. 원형의 사촌인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도너츠가 있는데 이 도너츠는 또 다중계열을 지원합니다. 꺾은 선형 당연히 세로막대 되고요. 그래서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9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키포인트는 매크로고요. 자, 매크로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잡동사니 다 섞어 놓은 건데요. 예,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을, 반복적인 동작을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언어로 매크로가 작성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커말 2급 하시는 분들한테는 1급 하면 보일 텐데. 자, 그래서 알게 모르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로 코딩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된 매크로는 편집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실행할 때 바로가기 키, 즉 단축키를 부여할 수 있는데 엑셀의 기능보다 우선한다. 그것을 좀 알아주세요. 예를 들면 컨트롤 C를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지정하면 엑셀로 돌아와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실행이 되냐 아니면 복사가 되냐 그러면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는 도형을 이용해서 또는 그림을 이용해서 각종 개체를 이용해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다. 근데 셀에서는 연결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어요? 꼭요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기를 해도 실기에 도움이 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실기하면서 매크로를 편집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키포인트 메모입니다. 자, 메모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문제 같아요. 그죠? 메모하고 윗글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두 개를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모에 대한 문제는 일단 제가 좀 정리를 먼저 하면 메모를 인쇄할 수 있다 없다? 인쇄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인쇄가 안 되고 어떠한 조작을 통해서 메모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쇄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한 장 더 나오고 모아서 메모를 인쇄를 하는 것도 되고요. 메모가 입력된 셀을 그대로 이렇게 박스를 통해서 메모를 그대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고 일단 인쇄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메모는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딜리트는 원래 내용만 지우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가요. 메모도 물론 삭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적용한 글자색이나 정렬 같은 이러한 서식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메모는 모든 데이터에 작성이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셀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든지 문자든지 아니면 날짜 시간이든지 논리값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가리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메모는 이렇게 메모가 있다. 그럼 일부분만 서식을 변경할 수가 또 있습니다. 블록을 잡고요. 그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화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끝에 모아서 할 수 있다.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도 지정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런 정도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에 가서 메모 그룹에서 메모를 모두 표시하게 되면 모든 워크시트에 있는 메모가 다 표시가 되고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우면 이게 바로 딜리트를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메모는 자동으로 삭제된다가 아니라 절대 삭제가 안 되고요. 메모를 지우려면 별도로 메모를 지우셔야 됩니다. 메모 지우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이러한 특징들을 캐치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